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는요, 책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영상들과 입체감으로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었지요. 대개 시나리오나 원본의 소설 등에 의해서 영화가 제작되는데요. 아주 드물게 영화가 먼저 탄생하고 그 영화를 각색해서 뒤에 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영화로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책이 나왔는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웰턴 아카데미를 졸업했던 감독 톰 슐만의 체험을 바탕으로 웰턴 아카데미에서 생겨난 스토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어서 영국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음악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어서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소설가 낸시 클레인 바움이 각색하여 쓴 소설입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 키팅 선생님 역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의 그 따뜻한 미소와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로빈 윌리엄스의 그 열정적이고도 따뜻한 연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으로 불리길 좋아했던 키팅 선생님.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따뜻한 목소리를 여러분께 책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캡틴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을까요? 주로 키팅 선생님의 수업을 중심으로 책을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죽은 시인의 사회. 지은이는 낸시 클라인 바움이고요. 출판사는 서교출판사. 옮긴이는 한은주님입니다. 책은 14개의 장으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1장은 웰턴 아카데미의 입학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명문 사립고등학교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버몬트주의 고릉지대에 우뚝 서 있어요. 100년의 전통 유명세를 가진 이 학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즉 미국 8개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시키고요. 그곳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을 엄청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놀런 교장 선생님 연설에 따르면 작년에 51명의 졸업생 가운데 38명이 아이비리그로 진학하는 학교래요. 전통, 명예, 교율, 최고 이 4가지를 중요한 가치로 뽑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닉스 오버스트릿, 닐 페리, 찰리 달튼, 토드 앤더슨, 캐머런 등이 신입생으로 기숙사에서 만나는 일상의 이야기, 또 입학식을 축하해 주러 온 부모님들 가운데서 아주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아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닐의 아버지 페리가 등장합니다. 3장에는 그 학교 수업들이 소개되고요. 또 우수한 졸업생이면서 새로 부임한 국어 선생님, 키팅 선생님의 첫 수업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첫 수업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런데도 키팅 선생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웰턴 아카데미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참 뒤 키팅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없이 지휘봉을 집어들고는 마치 건달이라도 되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며 학생들이 앉아있는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은 키팅 선생님의 괴상한 행동이 놀랍고 불안할 뿐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기라도 했는지 키팅 선생은 걸음을 멈추고 한 학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놀라지 마. 선생과 눈이 마주쳐 얼굴이 빨개진 그 학생에게 키팅 선생은 다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계속 교실 안을 서성거리면서 한 사람씩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도무지 키팅 선생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는 토드 앤더슨의 얼굴을 쳐다보며 크게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이번에는 닐 페리에게 다가갔다. 좋아. 키팅은 주의봉으로 손바닥을 탁 내리쳤다. 그런 후 교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교단에 선 뒤 교실 안을 쭉 둘러보면서 주의봉을 들고 연극하는 배우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총명한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교탁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갔다. 교탁 위로 올라간 그는 학생들의 얼굴을 일일이 훑어보았다.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키팅 선생은 잔뜩 감정을 넣은 채 연극 대사 같은 구절을 학생들에게 크게 읊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내가 읊은 식구가 어디에서 인용한 건지 아는 사람 없나? 누구 없나? 아무도?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래 좋다. 젊은 학자 여러분. 키팅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이 시는 윌트 휘트먼의 시다. 그가 에이브럼 링컨을 추모하면서 쓴 시의 일부분이다. 지금부터 내 수업 시간에는 나를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물론 키팅 선생이라고 불러도 좋다. 하지만 선장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환영하겠다. 그는 교탁에서 뛰어내려와 다시 책상 사이를 오가며 말을 계속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쓸데없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리 말해두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오래전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물론 성적은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것뿐이다. 더 이상의 학습 효과는 얻지 못한다. 자, 지금부터 다들 책을 들고 기념 전시관으로 가자. 그는 지휘봉으로 교실 뒷문 쪽을 가리킨 뒤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일단 따라가 보자. 닐이 가장 먼저 교실 뒷문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교과서를 챙겨들고 닐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떡갈나무 원목으로 벽을 장식한 웰턴의 기념 전시관으로 갔다. 학생들이 기념 전시관 안으로 모두 들어오자 키팅 선생은 전시관 안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전시관 안에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웰튼 아카데미를 거쳐간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유리상자나 장식장 안에는 온갖 상패들이 설명서와 함께 가득 들어 있었다.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키팅은 학생들을 향해 섰다. 자, 어디 보자.
그는 출석부를 들여다보며 한 학생의 이름을 불렀다. 피츠. 오, 불행한 이름이군, 피츠. 어디 한번 일어나 볼까? 몇몇 학생들이 쿡쿡 소리 죽여 웃었다. 키팅 역시 아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입가에 엷은 웃음을 띄었다. 피츠, 542쪽에 실려있는 시의 첫 번째 연을 읽어보게. 키팅의 말에 따라 피츠는 542쪽을 찾기 위해 교과서를 뒤적거렸다. 처녀들이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말인가요? 맞아, 바로 그 시야. 키팅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꾸하자 다른 학생들이 큰 소리로 깔깔댔다. 그럼 읽겠습니다. 피츠가 목청을 가다듬고 시를 읽어내려갔다. 장미꽃 봉우리를 따르면 지금 시간은 언제나 말없이 흐르고 오늘 이렇게 활짝 핀 꽃송이도 내일이면 시들어 버릴 것이다. 장미꽃 봉우리를 따르면 지금? 피츠의 낭독이 끝나자 키팅 선생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읊었다. 이 같은 감정을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한다. 그 뜻을 아는 사람? 까르페 디엠 말입니까? 라틴어 박사 믹스가 손을 들었다. 오늘을 즐겨라 입니다. 그래, 맞았다. 이름은 스티븐 믹스입니다. 믹스, 오늘을 즐겨라. 키팅은 믹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럼 왜 시인은 이런 구절을 사용했을까? 그 시인은 무척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대답하자 다른 학생들은 모두 킬킬대며 웃었다.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올시다. 키팅은 고개를 가로지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구더기에 먹이기 때문이다. 이 어리석은 학자들아. 키팅은 목청을 높였다. 우리가 그저 제한된 횟수의 봄과 여름, 가을을 넘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숨이 끊어질 것이다. 싸늘하게 몸은 식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는 이 부분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을 멈추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여기에 걸린 사진 속의 주인공을 유심히 들여다봐라. 이들도 60년, 70년 전 우리처럼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다. 얼른 나와 자세히 봐. 자, 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는 학생들을 손짓으로 불러냈다. 학생들은 키팅 선생을 따라 기념 전시관에 나란히 걸린 졸업생들 사진 앞으로 다가섰다. 거기에는 과거라는 시간을 넘어 바로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또렷이 바라보는 약간 촌스러운 모습의 학생들이 있었다. 과거의 한순간에 정지된 채 머물고 있는 그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후배들과 만나고 있었다. 숨을 멈춘 채 전시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속으로 여행하는 듯했다. 이들이 현재 우리 모습과 다른 점이 어디 있냐? 어디에? 그들의 희망 어린 눈빛은 바로 여러분의 눈빛과 똑같아. 이 선배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멋진 장래가 보장될 거라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저 웃음이 지금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그들이 꿈꾸었던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학생들은 천천히 사진들을 눈여겨보았다. 학생들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고 과거를 되새겨보는 눈빛은 점점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키팅은 이 사진 저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젠 걸음으로 전시실을 돌아다녔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한평생 소년 시절의 꿈을 마음껏 펼쳐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며 세상을 떠나 무덤 속으로 사라져 갔을 것이다. 능력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 천만에. 그들은 성공이라는 전지전능한 신을 뒤쫓는 데 급급해서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헛되이 써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지금은 땅 속에서 수선화의 비료 신세로 떨어지고 만 것이지.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자, 들어봐. 어서 와서 들어봐. 그는 다시 학생들을 재촉했다. 사진에 귀를 대봐. 어서. 들리지? 뭐가 들리지? 학생들은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은 주저하면서도 사진에다 귀를 갖다 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지막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들은 일순간 알지 못한 전율을 느꼈다. 까르피에 디엠. 키팅이 쉰 목소리를 내며 나지막히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그치듯 말했다. 오늘을 즐겨라. 자신들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학생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벽의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토드와 닐, 낙스, 달튼, 그리고 캐머룬과 믹스, 피츠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도 모두 같은 상태였다. 그와 같은 모습은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났는데도 사진 앞에서 빠져들었던 묘한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째 기분이 이상하다. 피츠가 책을 정리하며 말했다. 뭔가 좀 색다르던데? 닐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더라. 낙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몸서리를 치기까지 했다. 가만히 있던 캐머룬은 불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아까 그거 시험에 나올까? 캐머룬은 정말 걱정된다는 듯이 진지하게 물었다. 세상에 맙소사, 캐머룬 너. 달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오직 시험밖에 모르냐? 사장을 건너뛰고요.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닐이 키팅 선생님에게 도서관에서 선생님 앨범을 보았다면서 도대체 앨범에 써있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뭐냐고 묻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키팅 선생님, 닐이 키팅 선생의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키팅은 못 들었는지 계속 앞으로 걷기만 했다. 선생님! 닐이 다시 한번 크게 불렀으나 키팅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제자의 말을 듣고도 대답을 안 했던 것이다. 닐은 수업 첫날 키팅 선생이 가르쳐준 호칭을 생각해내고 다시 불렀다.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그제야 키팅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빙긋 웃었다. 그들은 키팅 선생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선생님,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뭐죠? 닐의 느닷없는 질문에 키팅 선생은 약간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닐이 계속 말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옛날 앨범을 보았어요. 그래서 뭔가 조사를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지. 키팅 선생은 금방 편안한 얼굴이 돼서 학생들을 안심시킨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닐과 친구들은 키팅 선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척 궁금했다.
무언가 재미있는 사연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게 뭔가요? 닐이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키팅은 조금 전처럼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건 비밀 조직이었어. 그는 제일 가까이 서 있는 사람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다. 지금은 학교 당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환영하진 않을 게다. 그는 학생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누군가 엿보고 있기나 하는지 걱정되는 듯이 이리저리 주위를 살폈다. 너희들 비밀을 지킬 수 있겠니?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죽은 시인의 사에 대해 말해주지. 모두들 키팅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모임은 삶의 참맛을 보기 위한 조직이었지. 죽은 시인의 사회는 소로의 시에서 따온 거야. 우린 모일 때마다 그의 시를 읽곤 했어. 그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듯 계속 말했다. 적은 사람으로 조직된 우리 서클은 동굴에서 모임을 가졌단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셸리, 소로, 히트만 같은 시인의 작품을 읽고 때로는 우리가 손수지은 시를 읽곤 했어. 그 순간이면 우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기쁨과 한이의 맛을 보곤 했지. 학창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즐겁기라도 한 듯 그의 두 눈이 반짝거렸다. 낙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물었다. 그럼 남학생 몇 명이 동굴 속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시를 읊었다는 건가요? 키팅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남학생들만이 아니었지. 하지만 낙스 오브스트릿 쓸데없는 상상은 하지 말도록 우린 그냥 함께 모여 시를 읊었을 뿐이니까. 아니, 그건 단순히 신앙송이 아니었어. 마치 혀끝에 벌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시가 흘러나와 뚝뚝 떨어진 거라 할 수 있지. 키팅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마치 벌꿀이 묻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자기 혀끝을 가리켰다. 그리고 마치 동굴에 모여 시를 읊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했다. 여학생들은 꿈을 꾸듯 황홀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 높이 솟구쳤지. 그러면 어느새 우리들 앞에 신들까지 모습을 나타내곤 했어. 모두들 말을 읽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그때 닐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럼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뭐죠? 죽은 시인들의 시만 읽었다는 건가요? 천만에 시의 장르는 따지지 않았어.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누구나 이 조직에 가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이었어. 키팅 선생은 눈에 잔뜩 힘을 주고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역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네? 그들은 마치 키팅 선생이 갑자기 밀치기라도 한 것처럼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쉿! 놀랄 것 없어. 특별한 뜻은 아니니까. 정의회원이 되려면 일생 동안 준회원 노릇을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준회원이었던 셈이지. 죽은 다음에는 정회원이 된다고 생각했어. 키팅 선생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더욱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선생님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 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병아리 신참자인 셈이네. 아직 준회원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인 것이 15년 전쯤 된 것 같구나. 그는 옛 추억을 더듬는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호련히
자리를 떠났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웰튼 아카데미 우리의 주인공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를 결성해서 예전 키팅 선생님이 모였던 그 동굴에 모여서 신앙송회를 엽니다. 밤에 거기서 모였다가 수업에 참관하니 잠도 부족하고 하품도 하면서 수업에 참관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국어 선생님 키팅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존 키팅 선생의 수업 시간이었다. 어젯밤 모임에 참석했던 회원 가운데 몇 명이 고개를 숙이고 하품을 해댔다. 그러나 키팅은 그런 모습에 개의치 않고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지쳤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몹시 슬프다라는 말도 쓰지 말자. 그 대신 키팅 선생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엄지와 검지로 딱 소리를 내더니 한 학생을 가리켰다. 침울하다? 그 학생은 자신 있다는 투로 대답했다. 그래, 좋아. 키팅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사람에겐 언어가 있다. 모두들 알고 있지? 네. 닐이 반 학생들을 대표라도 하듯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나? 네. 역시 닐의 대답이었다. 좋아. 그렇다면 언어를 만든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란? 키팅은 다시 한번 딱 소리를 내더니 손가락으로 닐을 가리켰다. 의사소통을 위해선가요? 닐의 대답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었다. 땡! 틀렸다. 이 개성파 선생은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닐은 물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언어를 만든 것은 그것은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자를 꼬실 때 중요한 것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제물을 제출할 때도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 학생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뜻밖의 말이 선생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졸고 있던 죽은 시인의 사회 회원들은 어느 틈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가운데 낙스의 눈이 더욱 빛났다.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키팅 선생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 배어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키팅 선생은 책을 덮고 교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칠판 앞에 내려두었던 지도를 감아 올렸다. 칠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글을 읽었다. 종교적 신념과 교육은 잠시 접어두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나는 말하겠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 인간의 독창적인 에너지가 있다. 이것도 월터 휘트먼의 말이다. 키팅 선생은 계속 설명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 하지만 우리 조상과 전통, 시대가 정해놓은 종교적 믿음과 사상을 뛰어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휘트먼의 시에서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인간이나 습관, 외부의 압력 따위로부터 어떻게 우리 각자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대답은 이렇다. 그건 끊임없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있었다. 갑자기 키팅 선생은 교탁으로 훌쩍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우뚝 선 채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여기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 혹시 선생님은 높은 곳을 좋아하시나요? 달튼이 물었다. 땡!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틀렸다. 키팅은 또다시 장난스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보다 코미디언 못지않은 그의 연기에 환호하고 있었다. 키팅은 어느 틈에 위엄을 갖추고 정색을 하고 있었다. 내가 교탁 위로 뛰어 올라왔을 때는 뭔가 중요한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나는 여러분이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세상은 달라 보이거든.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행동에 놀라 멍청이 앞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좋다. 모두들 여기 올라와서 직접 느껴보도록. 너희들 전부 순서대로. 존 키딩은 교탁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키팅의 말이라면 제일 먼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닐이 벌떡 일어나 교탁 앞으로 나갔다. 닐을 따라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앞으로 나갔다. 한 번에 2명 또는 3명씩 차례로 교탁 위로 올라가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교실 안을 빙 둘러보고 내려왔다. 하지만 유일하게 교탁 위에 올라가지 않은 학생이 있었다. 바로 토드였다. 키팅은 토드에게 교탁에 올라갈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교실은 잠시 학생들의 발소리와 책상과 의자 끄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키팅은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실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로 돌아와 앉자 수업을 계속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 어떤 강한 확신이 들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보는 지혜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책을 읽을 때도 단순히 지은이의 생각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곤란하다. 대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유를 갖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키팅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망설인다면 그 효과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는 소로의 말을 빌려 계속 이야기했다. 소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다수의 사람은 절망의 침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물론 우리가 소로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부터 새 땅에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거다. 바로 지금. 키팅 선생은 말을 잠시 멈추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학생들의 눈길이 그를 쫓았다. 그는 잠시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천둥 소리 같은 괴성을 질렀다. 그리고 교실의 전등불을 몇 차례 껐다 켰다를 되풀이했다. 학생들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여러분에게 리포트 말고 과제를 한 가지 더 내겠다. 수업 시간에 한 명씩 시 읽기를 시킬 테니 시를 한 편씩 써오도록 해라. 반드시 자기 자신에 관한 시여야 한다. 그럼 월요일에 만나자. 이 말을 끝으로 키팅 선생은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갔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엉뚱한 행동에 당황해서 모두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작식 한 편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듯이 교실 안은 웅성거렸다. 잠시 후 키팅 선생이 다시 돌아와 교실 안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더니 장난꾸러기처럼 희죽 웃었다. 그리고 토드 쪽을 보면서 말했다. 이런 숙제를 내면
내가 벌벌 떤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지. 토드 앤더슨은 이 두더지 같은 놈아. 키팅은 손을 내밀어 토드에게 총을 쏘는 신용을 했다. 학생들이 기득거렸다. 토드는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멍하니 키팅 선생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제는 7장의 이야기 속으로 갈게요. 토드 앤더슨은 국어 시간에 혹시 키팅 선생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시를 발표시킬까봐 선생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데요. 다음 월요일 키팅 선생의 수업 시간이었다. 모두들 준비해 왔겠지?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렸다. 자신 있게 웃음을 짓는 학생들과 불안감으로 긴장한 표정을 짓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 토드는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키팅 선생이 맨 처음 지목한 학생은 낙스였다. 그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으나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시를 읽었다. 그대의 웃음 속에는 달콤한 물이 흐르고 눈가에는 눈부신 광채 빛나네. 그러나 인생은 완벽하고 내 마음은 충만하여라. 단지 그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낙스가 읽기를 멈추더니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키팅을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선생님. 형편없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다. 낙스, 멋진데? 애쓴 흔적이 보여. 키팅 선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낙스가 읽은 시에는 무척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시를 쓸 때도 그렇겠지만 다른 노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곧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는 것이다. 그건 사랑, 아름다움, 진리, 정의 같은 거야. 키팅은 교실 앞으로 가면서 말을 계속했다. 시를 언어에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 시는 음악이나 사진은 물론 음식을 차리는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 그처럼 시는 일상적인 그 뜻 속에 있다. 그러나 결코 흔해 빠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늘에 관해서든 소녀의 웃음에 관해서든 시를 써라. 그 무엇이든 괜찮다. 다만 이왕이면 구원의 날, 종말의 날, 아니면 그 어떤 날이라도 좋으니 그런 날들의 모습을 시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내라. 그렇게 쓴 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다면 난 환영한다. 그 어떤 시라도 말이다. 게다가 시 속에 영감이 깃들어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런 시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거든. 선생님의 설명에 학생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달튼이 손을 들고 키팅 선생님을 그렇게 불렀다. 수학 속에도 시가 있습니까? 몇몇 학생이 킥킥대며 웃었다. 물론이다, 찰리 달튼. 키팅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말을 계속했다. 수학에는 우아함이 있다. 그 우아함이 바로 시적 요소다. 만약 모든 사람이 시만 쓰고 산다면 이 지구는 굶어 죽게 된다. 그렇지만 시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살면서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이번에는 누가 읽어볼까? 어차피 모두들 한 번씩은 해야 하니까 누구 없니? 아무도 나서는 학생이 없었다. 그는 토드 곁으로 가더니 빙그레 웃었다. 자신에게 신앙송을 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토드는 키팅 선생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토드 앤더슨, 좀 봐라. 이 고뇌에 찬 모습을 말이다. 자, 토드 앞으로 나가. 그리고 너의 고통을 모조리 토해내라.
학생들의 눈이 토드에게 쏠렸다. 토드는 내키지 않는 얼굴로 교실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사형정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다. 토드는 시를 써왔느냐는 키팅의 물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키팅이 다른 쪽으로 유도했다. 자네는 자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쓸모없고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말이 맞나, 토드? 그게 두려운 거지. 토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오늘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멋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키팅은 칠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리고 백목으로 날렵하게 희갈겼었다. 나는 세계의 지붕 위에서 야만스러운 포효를 울린다. 월트 히트만. 그는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포효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겠다. 포효란 크게 울부짖거나 크게 소리치는 것을 뜻한다. 난 내가 들짐승처럼 포효해 주었으면 한다, 토드. 포효를요? 토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들짐승처럼 말이다. 키팅 선생은 잠시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토드는 난처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키팅이 큰 소리로 토드를 몰아세웠다. 외쳐봐, 토드. 야! 하고 소리쳐 보라고. 야. 하지만 그 소리는 겁에 질린 채 작았다. 그렇지, 더 크게. 키팅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야! 더 크게. 키팅 역시 흥분한 듯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야! 토드는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다. 비로소 키팅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됐어, 토드. 아주 좋았어. 너의 외침엔 틀림없이 들짐승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넌 해낸 거야. 키팅 선생을 따라 학생들도 모두 박수를 쳤다. 토드는 고함을 치느라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긴장감에서 해방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키팅 선생은 조금의 쉴 틈도 주지 않고 주문을 했다. 토드, 저 문 위에 월트 휘트먼의 사진이 걸려 있다.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얼른 대답해라. 토드 앤더슨. 생각할 것 없이. 미치광이요. 토드가 우물쭈물 대답했다. 미치광이라. 어떤 미치광이지?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어서. 얼빠진 미치광이요. 상상력을 동원해봐. 무슨 말이라도 좋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말이야. 키팅은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다그쳤다. 내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어느 것도 괜찮아. 땀에 절어 이를 드러내고 멍청이 웃어대는 미치광이. 교실 안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다. 학생들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에서 가장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토드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말이다. 봐라. 드디어 시인이 말을 시작했다. 키팅 선생도 미치광이 같았다. 자, 이번엔 눈을 감아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라. 지금 당장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옆에서 어른거려요. 토드는 키팅의 교수법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요구에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땀에 절어 이를 드러내고 멍청이 웃어대는 미치광이. 땀에 절어 이를 드러내고 웃어대는 미치광이. 키팅은 계속 토드를 유도했다. 그래, 어서 말해. 땀에 전 미치광이가? 키팅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자, 빨리. 내 머리를 녹여버릴 듯한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내 토드가 다음 말을 시작했다. 훌륭해.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지켜봐. 리듬을 타야 해. 그 사람이 두 손을 뻗어 내 목을 조르려고. 그래서 그가 계속 뭐라고 중얼거려요. 어떤 말을? 진실이란 두 발을 채 감싸주지 못하는 담요 같은 거야. 토드가 악을 쓰듯 대답했다. 눈앞에 보이는 미치광이의 말이 토드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러자 몇몇 학생이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웃는 놈이 누구야? 담요 얘기 계속해. 키팅이 소리쳤다. 괴로워하는 토드의 안색이 이제는 점점 성난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그때 토드가 눈을 뜨고 도전적인 말투로 학생들에게 또박또박 얘기했다. 아무리 펼쳐봐도, 아무리 끌어당겨봐도 그 담요는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지 못한다. 계속하라. 키팅은 소리쳤다. 발로 차고 아무리 주먹으로 때려도 절대로 멈추면 안 돼. 우리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무리 절규하거나 울부짖어도 진실이라는 담요는 우리의 머리밖에 덮어주지 못한다. 악을 쓰듯 말을 토해낸 토드는 한동안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키팅은 토드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느새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마력이란 게 있다, 토드 앤더슨. 이 점을 잊지 말도록.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애정이 듬뿍 묻어 있었다. 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쳤다. 토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은 웰튼에 온 뒤 처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토드는 키팅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수업이 끝난 뒤 닐은 빙그레 웃으며 토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정말 훌륭했어. 오늘 저녁에 동굴에서 보자. 고마워, 닐. 이따 보자. 토드의 얼굴은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수동적이고 의타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았다. 8장으로 가면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잔디밭으로 나오게 시킵니다. 그리고 4명의 학생들을 불러내서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양과 보폭으로 걷던 4사람이 같은 보폭과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는 해기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키팅 선생님은 그 수업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심지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프로스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숲속에 2갈래의 길이 있었네.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골랐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땅에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꼼짝하지 않고 키팅 선생의 이야기를 되씹었다. 잠시 후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실 더 많은 재미와 더 많은 공감과 더 많은 카타르시스를 원하신다면 한두 번은 더 이 책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다시 감동이 뭉클하고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멘토를 필요로 하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강력하게 멘토를 원했던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멘토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숙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멘토를 구하지 마시고요.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책에서 우리의 키팅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웃을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뇌세포는요. 우리가 진짜로 웃든지 가짜로 웃든지 간에 상관없이 웃기만 하면 행복 호르몬인 엔도핀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많이 웃고 사는 시간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렌토입니다.